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한 장을 새기는 충격적인 판결이 터졌습니다. 바로 2016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정문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월드컵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판결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 내려진 지금 정몽규와 홍명보는 더 이상 버티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홍명보 감독의 전격 사퇴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책임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2024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울산 HD에서 K리그를 진두지휘하던 홍명보 감독이 갑작스럽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조차 얼마 전까지 국가대표팀 감독직에는 관심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었는데 스스로 그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 감독 선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충격적인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명보 감독을 직접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사회는 감독 선임 권한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정문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절차 위반을 확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그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9가지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부적정, 천안코리아 풋볼파크 건립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665억 원 대출,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을 규정 위반으로 사면, 비상근 임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급여 성격의 자문 지급 등입니다. 문체부는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문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202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덕분에 정문규 회장은 2025년 2월 치러진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효표 182표 중 무려 156표, 95.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부 이정원 부장판사는 본소송에서 축구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정 회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음을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 위반을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자체에 불법 요소가 개입되었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불법적 과정의 산물임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입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과태료나 벌칙 등으로 징계를 강제하거나 정 회장을 직접 징계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체부 조치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기에 협회가 이를 무시한다면 사회적 행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바로 축구협회와 정문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먼저 정문규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당장 공개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자리하게 된 배경이 판결에 의해 부당한 산물임을 겸허히 인식하고 회장직 사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덕분에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었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그 정당성 근거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이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한국 축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협회는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문체부 감사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감독 선임 전반을 투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협회장이 감독 선임에 독단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천안 풋볼파크 대출 문제, 사면 문제, 자문료 지급 문제 등 9개 항목의 위법 사항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격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의 선임 자체가 불법적 절차의 결과물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된 이상, 상황에서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리그 탈락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용기와 결단이 지금의 홍명보 감독에게도 필요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선임된 감독이 월드컵에 나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축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축구협회와 정문규, 홍명보가 판결을 무시하고 월드컵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홍명보 감독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출정식을 생략하고 5월 18일 곧장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팬들과 마주하기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대표팀에 대한 광고와 홍보물도 찾아보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분위기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축구협회가 항소한다면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선임의 불법성은 더욱 공론화될 것입니다. 항소하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조치 요구 효력이 회복되어 협회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문규 회장과 협회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국제축구연맹 차원에서 거버넌스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문규 회장의 독단적 권한 남용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제 각자는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문규 회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공개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이 이번 판결로 부당함이 드러난 이상 회장직 사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덕분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정당성의 근거는 흔들렸습니다.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지금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가장 큰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문체부 감사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6명의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감독 선임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협회장이 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천안 풋볼파크 대출 문제, 사면 문제, 자문료 지급 문제 등 9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홍명보 감독의 역할도 명확합니다. 이번 판결로 그의 선임 자체가 불법적 절차의 결과임이 확인된 이상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의 용기와 책임감이 지금 다시 필요합니다. 월드컵을 앞둔 상황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선임된 감독이 월드컵에 나서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축구협회가 항소를 강행한다면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법성은 더욱 공론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항소하지 않는다면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효력을 회복하고 협회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문규 회장과 협회는 중대한 책임과 마주하게 되며 국제축구연맹 차원에서 거버넌스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과 축구팬 앞에서 정의롭고 투명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신뢰와 자부심을 회복하려면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